100년을 늘 새로운 하루처럼 살다간 우리에게 공간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먼 곳에 계신 한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담긴 글과 그림을 펼쳐보려 합니다. 그녀의 그림을 처음 접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의 그림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참 살아볼만 하다고요. 모지스 할머니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80세에 개인전을 열었고 10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된 분이지요. 그녀는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시골 농장의 안악으로 10명의 아이를 낳고 그중 5아이를 병으로 잃고 버터를 만들고 양초와 설탕을 만들어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바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추억과 희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 추억은 뒤를 돌아보는 거고 희망은 앞을 내다보는 거지요. 추억은 오늘이고 희망은 내일입니다. 추억은 머릿속에 기록된 역사이고 또한 화가와도 같아서 과거와 오늘의 그림을 그립니다. 나의 삶을 회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나로선 쉽지 않은 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참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겠지요. 어쨌든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나 메리 로버트스는 푸른 초원과 숲에 둘러싸인 워싱턴 카운티의 어느 농장에서 1860년 9월 7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1740년에서 1830년 사이 각기 다른 시기 뉴욕주 워싱턴 카운티의 남부 인근에 정착했지요.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애 첫 12회를 보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어머니를 돕고 여동생의 요람을 흔들어주고 어머니의 바느질을 배우고 오빠들과 뛰어놀고 방앗간 연못에 띄울 뗏목을 만들고 숲속을 돌아다니고 꽃을 꺾고 이런저런 공상에 잠기던 시절이었지요. 나는 10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고 내 어머니에겐 형제가 11, 할아버지에겐 15, 남편에겐 10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화단을 가꾸었어요. 어느 여름에는 존 삼촌이 다니러 와서 화단 가꾸는 일을 돕다가 담배를 심은 적도 있었는데 담배 농사를 직접 본 건 그때뿐이었어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면 아마 닭을 키웠을 거예요. 지금도 닭은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의자에 가만히 앉아 누군가 날 도와주겠거니 기다리고 있진 못해요. 76세가 되던 해 평소 앓던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인해 도무지 실을 자수판을 구멍에 맞게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대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토머스 세먼 모지스였습니다. 그는 실베스타 제임스가 고용한 일꾼이었고 나는 가정부였어요.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토머스는 내 요리 솜씨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토머스가 반듯한 집에서 자란 차분하고 검소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엔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집안이 반듯하고 평판이 좋은 남자를 찾았거든요.
닭이나 훔치고 다니는 남자들도 많았으니까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지만 그런 감정은 남자가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식어버리게 마련이지요. 토마스는 평생 농장에서 살았어요. 일하는 걸 좋아했고 손조주가 좋아 못하는 게 없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가 좋아졌습니다. 토마스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라 늘 베풀며 살았지요. 어느덧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고 실제로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어요. 나는 아이들을 크게 혼낸 일이 거의 없었어요. 다만 남부에서 아들들이 어렸을 때 매를 든 적이 있는데 한 명만 혼내면 그 아이만 놀림을 받으니까 모두에게 회초리를 들었지요. 아이들에게 라일락 덤불에서 회초리를 직접 꺾어오라고 했어요. 그것도 벌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세게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 시절엔 아이들을 세게 때리는 걸 많이 봤는데도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착했어요. 내 아이들은 늘 그랬어요. 나는 다혈질처럼 흥분해서 난리를 피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젊을 때도 그런 적이 없어요. 화가 나면 그저 가만히 머릿속으로 이시카비불이라고 말해요. 우리 집 아이들은 워낙 개구쟁이라 항상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장난치기 바빴어요. 릴 자매가 우리 집에서 2, 3주 묵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지간히도 장난을 치면서 놀더군요. 한 번은 토마스가 식탁에서 일어서자마자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을 뿌리더니 곧바로 또 다른 아이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길로 물싸움이 시작되면서 몇 명은 밖에 있는 펌프로 뛰어가 아예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기 시작했지요. 몇 사람은 위층으로 피해 올라가서 창문에서 물을 뿌렸어요. 창문 아래 있는 아이들에게 거의 익사 직전까지 물을 뿌려댔어요. 물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밖에 있는 아이들도 창문 안으로 연신 물을 퍼부어대는 바람에 물이 계단을 타고 식당까지 흘러내려 왔습니다. 그러자 릴 자매 중 한 명이 내게 말하더군요. 만약 자기네 집 같았다면 절대로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나게 놀 수 있을 때 놀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일들을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이 되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은 항상 떠들썩하고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하고 똑같아서 그 틈에 섞여 재밌게 놀았습니다. 내가 처음 유아를 시작할 무렵에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번 그림이 마지막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 크게 착을 갖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여기저기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주세요 라고들 말이에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다 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예전보다 그림이 나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 좋은 붓과 물감을 사용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붓을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는 얇은 붓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전쟁 때는 얇은 붓을 구할 수가 없어서 성냥으로 그리기도 했거든요. 요즘 쓰는 물감은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 색을 적절히 섞어 쓰는 법을 터득해서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게 되었지요.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발전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으신지요? 나의 아버지가 화덕을 좋아하셨듯이 나도 철제 난로를 좋아했고 지금은 그것들이 가스와 전기 레인지로 바뀌었지요. 젊은 세대가 나이를 먹고 앞으로 100년이 더 흐르면 후대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원시인으로 보여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달랐어요. 지금보다도 여러모로 더 느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더 즐겼고 더 행복해 했어요. 요즘엔 다들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질문에 맞닥뜨리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응골물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애너메리 모지스. 그녀의 작품 가족 소품.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